1986년도에는 제트 건담의 변형을 이렇게 그림으로만 접할 수 있었습니다. 안녕하세요, 리버스TV입니다. 오늘은 추억의 다이나믹 홍콩 대백과 11번입니다. 유명 로봇 만화 영화 대백과라고 되어 있네요. 유명 로봇, 요즘에 이런 표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요. 자, 이렇게 보면 여기 수록되어 있는 로봇들이 다 나옵니다. 이 책이 재미있다고 좀 생각되는 거는 당시에 문방구에서 대부분의 로봇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고요. 분명 그 시간차는 좀 존재했죠. 제트 건담 경우에는 제가 중학생이 돼서 이제 발매를 했었고요. 그리고 대부분 만날 수 있었고, 요 단바인은 제가 풀하는 국내에서 못 봤어요. 이렇게 고무 인형은 만날 수 있었습니다. 그 외의 로봇들은 대부분 다 문방구에 만날 수가 있었죠. 그리고 재밌는 게 이렇게 문방구에서 볼 수 있었던 이런 설명서나 박스에 있던 이런 실제 모델들, 이런 것도 수록되어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. 건담이 빠질 수는 없었죠. 또 건담이 좀 제대로 된 로봇만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까지도 그 우주세기가 쭉 연결되는 걸 보면, 물론 중간에 좀 다른 그것도 있지만, 아무튼 야, 건담이란 만화는 도대체 뭘까? 뭐가 이렇게 길게 계속 시리즈화 되는 걸까 했던 생각을 했었습니다. 인물 묘사도 살짝 나오죠. 가리안은 뭐 대히트작이었죠. 프라모델로 대히트작이었습니다. 내용을 전혀 모르고 뭐 그랬지만 아이들은 좋아했죠. 이 시리즈물이라는 그런 독특한 것도 있었고, 500원짜리 동전이 생기면서 500원에 좀 시대가 왔던 것 같은데, 굉장히 좀 정밀하고 시리즈를 모으는 그런 재미가 있었죠. 가라트도 문방구에서 만날 수 있는 로봇 중에 하나였고요. 엘가임도 다양하게 발매가 됐었습니다. 뭐 건담이라고 해서 발매가 되기도 했었고, 그때 당시 어린이들은 어떤 이미지였을까 모르겠어요. 엘가임이 좀 복잡하게 생긴 그런 갸냘픈 로봇이다,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고요. 바이팜 이런 것도 조립식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어린이들은 살아남아야만 했다. 거신고그 역시 문방구에서 만날 수 있었죠. 이 거신고그가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좀 궁금했었어요. 약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로봇인가? 그리고 정말 조종석이 여기인가? 머리 꼭대기가 조종석인가?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. 단바인 명작입니다. 한번 꼭 보세요. 안 보신 분들은. 보텀즈 관련 프라도 역시나 뭐 100원짜리부터 다양하게 발매했었습니다. 자분글 기억이 나요. 자분글이 문방구에 처음 나왔을 때도 정말 너무 그 기억이 선명합니다. 박스 옆면에는 자분글이 변형된 그 기체가 몇 개로 변형하잖아요. 그게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변신하는 거지? 이제 제품은 변형은 물론 못하는 제품이었지만 그 300원짜리 만들면서 와, 정말 변신 좀 됐으면 좋겠다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. 자, 왠지 그 문방구에서 조립식으로 만났던 이런 사진이 백과에도 실려 있으면 아이들은 조금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. 나도 좀 형처럼 나이가 차면 이런 멋진 도색이나 디오라마를 할 수 있을 거야, 이런 또 어떤 희망도 좀 생기곤 했죠. 엘가임까지 멋지게 등장을 하고요. 당시 프라모델이라서 비율이 좀 짜리몽땅하죠. 그리고 바이팜도 멋지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. 유명 로봇 만화 영화라고 하지만 이때는 아직 그 우리나라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었죠. 만화 영화를 뭐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시절은 아니었기 때문에. 싸워라 제트 건담, 데이탄즈의 마술을 막아야 한다. 티탄즈. 발음 기억 그대로 좀 썼을 것 같아요.
이 건담은 하도 많은 그 백과랑 만화책이랑 또 소설로까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거의 그냥 본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. 자, 제트 건담. 이때 그 시관으로 로빈이라는 그 과자에 제트 건담 시리즈가 쭉 있었거든요. 이렇게 작은 디테일이 훌륭했지만 상당히 작아서 그것도 모으는 재미가 한참 있었죠. 자, 건담이 변신을 한다니 정말 이때만 해도 저게 정말 될까 막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릭디어즈 이런 것도 관련 프라 같은 거 만날 수 있었고 백식도 만질 수 있었죠. 어떻게 보면 어릴 때도 건담과 건프라와 함께 컸던 것 같아요. 쭉 이렇게 오면서 마라사이 이런 것도 있고 사이코 건담이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. 정말 커다란 건담이라 그랬는데 사이코 건담은 얼굴이 좀 약간 무섭게 생긴 거 있었잖아요. 그런 거 프라모델이 국내에 좀 나왔었고 이 상태의 사이코 건담은 만나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긴 했죠. 역시나 건담은 설정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이 아무로 또 국내 프라모델 박스에 많이 등장했던 아무로죠. 건담이 아니고 마징가에도 탔다가 어디에도 탔다가 아무로 많이 쓰였습니다. 자, 건담은 조금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. 기갑새 개가 받침이 하나 빠졌네요. 가리안 보면 가리안이 이렇게 그 발굴도 아니고 어디 숨겨져 있잖아요. 그래서 가리안을 찾으러 가는 그 여정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야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면 그 가리안이 있다는 거지. 그리고 로봇들을 발굴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어릴 때는 모르죠. 이렇게 땅을 파서 로봇이 나온다는 게 누가 그럼 로봇을 심어 놓은 거야. 막 이런 의문도 있었고 스크추 상당히 인기 있었죠. 등에 매처럼 생긴 그런 비행정도 있었고 근데 이때 가리안은 이 소풍 가면 용돈을 조금 받잖아요. 그러면 그 가리안 2개씩 시리즈 2개씩 살 수 있어 가지고 한참 조립하고 막 그랬었습니다. 근데 이 가리안이 가지고 놀기에는 좀 적합하진 않았어요. 만들어서 딱 세워놓기에는 상당히 멋졌었는데 초능력 로봇 가라트 아카데미에서 여성용 로봇 발매하기도 했었고요. 또 진양과학에서 이렇게 많이 다뤘죠. 국내 또 영화에도 또 출연하고 요 초록색 로봇은 가라트 추억이 참 있어요. 그리고 만화책도 재밌게 봤었고 그때 과학사에서 일본 그 밀면 당겨서 놓으면 달려가는 그런 로봇들도 발매를 했었고요. 요 그 유명 로봇 만화 영화 이 백과는 문방구에 조금 보충 설명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 얘가 이렇구만 이렇게 해서 누가 타는구만 어떻게 스토리가 이렇구만 이렇게 아이들하고 또 얘기할 거리가 또 되는 거죠. 엘가임. 엘가임은 전 어릴 때 관심이 정말 없었어요. 이 로봇은 좀 형들의 로봇인 것 같아. 디자인도 솔직히 좀 잘 모르겠고 와닿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클라이어 심지어 이런 것도 프라모델로 국내에 발매가 됐었죠. 낯익은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.
근데 이 데베카 시리즈도 한 번에 쫙 나온 게 아니고 시간의 텀을 두고 이렇게 하나하나 발매가 됐잖아요. 그래서 다음 건 뭐가 나올까,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특집으로 한 권씩 나올 때가 있어요. 용자 라이딩이라든지 철인 28호 단행본으로 이렇게 단권짜리로 딱 나오면 와, 정말 그 쭉 읽어가는 그런 재미가 상당히 있었죠. 항상 스토리나 이런 거는 살짝살짝 끼워 넣어주는 편이었죠. 바이팜 나옵니다. 은하표류 바이팜. 이 바이팜 시리즈도 아카데미에서 이제 기체를 내주고 다른 과학사에서 또 그 탑승용 이런 슈트 내주고 해서 암암리에 아이들이 알고 있었죠. 이거 트윙크레드, 이게 프라모델로 발매가 됐었죠. 오로바 약간 그 주황색에서 핑크색 나는 이 기체도 발매를 했었고요. 기체가 아니고 우주복이죠, 우주복.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면서 야, 일본은 왜 이렇게 뭐 만화랑 로보트가 많은 거야, 이런 생각도 했었고. 여건이 많이 틀렸죠. 이번 아이들은 이걸 다 TV에서 보고 시간에 따라서, 그리고 용자물까지 쭉 이어지는 그게 있었는데 국내 어린이들은 정말 좀 어렵게 좀 접한 편이었죠. 어렵게 접하고 그만큼 기회가 적었지만 또 그만큼 또 쉽게 접하지 못하니까 오래 기억에 남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. 거신고은 어릴 때 볼 때 이건 굉장히 그냥 센 로봇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이름 자체가 거신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제 흑백 TV 세대였다 보니까 이 책 자체가 흑백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어릴 때 그렇게 어색하지 않거든요. 그리고 이 흑백이 주는 또 약간 그 묘한 감정 전달이 있어요. 그래서 칼라는 뭐 더 좋았겠죠. 근데 이런 흑백은 좀 진중한 느낌 전달,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단바인도 이제 제가 좀 성인이 돼서 굉장히 좋아하게 된 그런 로봇인데, 근데 어릴 때 봤으면 아마 저게 뭐지 하고 좀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긴 해요. 저는 좀 이 각이 지고 뭔가 형태가 분명한 그런 느낌을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. 단바인에 나오는 그 기체들은 거의 좀 약간 생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. 보톰즈, 이것도 형들의 어떤 로봇. 보톰즈 보면 약간 마크로스랑 모스피다 그런 계열의 로봇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. 일단 얼굴이 좀 애매하게 생겼잖아요. 어린이 기준으로는 뭔가 좀 철모에다가 망원경 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로봇은 탈 것일 뿐, 소모품 이런 느낌으로 다가왔었죠. 전투 메카닉 서펑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잡은 글만 좀 서펑클이라고 해놓고 나머지 이름은 비슷비슷하게 해줬어요. 그래도 워크 캐리어는 그대로 이렇게 잘 써줬고, 아마 이 번역을 하시는 분들도 이 애니를 거의 못 보셨거나 그냥 일본 백과 이렇게 이거지 않을까 하고 넣거나 그랬겠죠. 이런 식으로 문방구에서 접할 수 있었던 다그람 역시 프라모델로 접할 수 있었죠. 그래서 생각해보면 나름 참 재밌었던 80년대를 겪었어요. 문방구에 가서 정체 모를 로봇을 보고 또 이런 백과를 보면서 나 저거 샀었는데 저거 문방구에 있는 건데 하면서 또 아이들이 즐거워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추억의 또 백과 다이나믹 홍콩 백과 유명 로봇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. 자, 아직 뭐 연휴가 좀 남았습니다. 내일 토요일 일요일도 재밌게 잘 보내시고, 자, 즐거운 밤 되세요. 감사합니다.